2024년 11월 10일 위험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은 동일한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사실상 위험을 많이 해소시키거든요. 지금 0.25를 더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대통령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대선도 그랬죠.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블이 느낌상 12월에 한번 꺼질 것 같고요. 12월에 꺼지면은 음, 조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이전에 저점에서 한번 지지 테스트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고요. 추세는 그대로 무너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외자가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기업 위험이 금리 인하로 조금 해소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 효과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은 여전히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구도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예전에 있는 예전에 성장했던 큰 건물이 있던 지역들이 상권이 무너지면서 그쪽의 부동산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중국이랑 미국도 동일하고요. 중국은 무분별한 부동산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위험은 그대로 ING고요. 솔직히 중동 위험에 플러스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험입니다. CDS는 35에서 33으로 줄어들고 있고 어,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이제 인버스를 매도하는 그런 순간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인버스 매도를 한다는 말은 주식도 괜찮아질 수 있다. 그걸 같이 보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 은행에서는 금리가 야속하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미국 금리 내려가면 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숙박, 음식업, 한계기업이 비중이 크고 리스크 관리 및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무너져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경청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나가 보니까 전 정부 때가 더 나았다는 거를 그 코로나가 왔음에도 그게 더 나았다는 걸 알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더 내려가긴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이게 한 번만 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이 아닐까. 내려왔다 올라오는 게 보여야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지급 여력 내부 모형의 승인 매뉴얼을 마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급 여력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부실을 좀 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위험과 한계기업입니다. 부동산, 뭉치도 빨아들인 부동산은 우리는 언제나 그랬죠. 부동산이 불패였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장이 된 거고, 이 고점을 해소하려면 또 새로운 인플레가 와야 됩니다. 높은 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성장할 동력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버텨서 생존의 의미로 가 있고, 이거 이후에 성장할 동력이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미국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자체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으면서 둘 다 먹었었는데 지금 한쪽이 치우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부실의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동일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떼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제2금융권 부실 리스크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복합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도 삼성, 하나 뭐 이런 다양하게 자본적 점유율 184.3 전년 말 대비 하락을 했다는 거고 지금 국가 부채는 50% 정도예요. 높지가 않아요. 이게 빚 대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 많고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 건 맞는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느니 이런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제도 단계적 축소가 되고 한계 기업이 구조조정 필요한데 전세보증제도를 단계적 축소라고 하는 거는 가계 건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전세보증제도가
나쁜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채 관리인데 부정적인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느낌은 그래요. 돈 많은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공고해지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걸 막으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순환이 되려면 이 집단이 계속 늘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중산층이 늘어나고 중산층 위에 있는 이 상위 계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돼요.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끌어내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되느냐 경제가 성장하느냐 두 양면의 날에서 어느 방향으로 적절히 하느냐가 필요한 거고 지금처럼 아예 그냥 물가를 잡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은 좋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숙박, 음식, 관계 기업 크고요. 자영업이죠.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가 구조가 조정 필요하고요. 한계 기업이라면 정상 기업도 악영향이 있고 맞춤형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점을 연기를 시키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정부는 사실상 힘들고요. 그나마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발생한 지난주 금요일죠. 목금에 발생한 게 긍정적이고요. AI 역습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아이덴티티가 AI가 못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술이랑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예술적인 예전에는 예술의 부분이 넓었다면 이게 점점 AI가 잠식해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술의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한상입니다. 한상. 그 다음에 전설. 그런 영역인데 이거를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AI가 잠식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고유의 독창성이랑 이 예술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녀석들이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거고 이 섹터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일 밑에 그러니까 조금은 어, 노동력이 적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산층은 좀 내려가겠죠.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2대 8로서 2대 8이고 저는 2대 8에 2대 8이라고 믿거든요. 0.8 곱하기 0.8 하면은 0.8에 0.2에 해당되는 부분에 0.2로 가야 돼요. 2대 8에 2대 8을 가는 게 아니고 0.8에 0.8, 0.2, 0.2 하면 0.04에 해당되는 비율이 세상을 리드해 갈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추경 꼭 필요하고요. 이름으로써 0.04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일 전에 나왔는데 미 경기 침체 예고한 올드보이가 있었지만 금리가 아직 4.75고 지금 미 연준은 우리 언제든지 금리 내릴 태세가 있다를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내림으로써 안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에 충분히 동력이라고요. 3.5까지는 충분히 내릴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는 지지를 끌 겁니다. 이 경기 침체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5%를 유지했을 때는 시장의 문제였는데 5%를 유지 안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시장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 부유층 기업의 미납세 조사해라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중국 당국에서 경기 침체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안 하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형건설 3분기 실적 분식이 있고 영국도 경기 침체 전환, 우리나라는 이미 침체 지나고 중경제도 지금 실제로 명품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여기는 0.4가 아니라 0.1 정도가 되는데 급성장기는 지금 이제 이걸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치와 가까운 곳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제 상황, 그러면 경기 침체 직전의 상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가 4.75라는 거, 이거를 내리는 동안에는 충분히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은 2천조 부양책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경입니다. 일경이 넘어가는 부채가 있는데 그거를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도 부양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고 경기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죠. 너무 방대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했던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수 개선으로 세금 벌금 압박 있고 기업 사기 전환시킨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기 순환을 돌리는 정책을 펼칠 것 같고, 버블을 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지금 4%죠. 예. 트럼프는 이걸 원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 미국 정부에서 지금의 금리 정책하고 연동되면서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압류 급증이고 이게 순환 구조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미국은 진짜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정치 뭐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자본 민주주의 같아요. 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돌아가지만 기본적으로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후드려 치는 모습은 미국에서 판사들이 뭐 법정용 100년 사기를 쳤을 때 100년형 때리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나오고 그래서 산업용 부동산에서 구조조정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동위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위험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지금 그 축구 경기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이게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트루키예가 이제 트럼프에게 이스라엘 압박을 촉구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못하게 아마 트럼프가 이걸 압박할 것 같긴 한데 트럼프가 또 친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중재에 카타르가 했었는데 이제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축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너무 강하면 결국에는 반대 효과가 일어날 것 같고 그 반대 효과들이 이란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죠. 이란과 부딪힐 수 있고 이란이 한 번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의 핵 미사일 조건을 약간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불거지면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공습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 국지전한 거 정도로 마무리될 거고 지금 핵 정도의 무기, 그러니까 조금 파괴력 있는 무기가 주고받는 게 발생하면 그때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 시작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이게 긍정적인 거고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못했죠. 다만 얘를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0.25는 너무 낮아요. 얘를 2%까지는 땡겨줘야 되는 거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금부 금리 인하 인상 받침인데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막는 것 같습니다. 경제 물기의 온트랙 이제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큰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진 않을 거고, 외환 수급이나, 그 다음에 증시 동향에서 이게 흔들거림이 있으면 제대로 안 하려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연착륙이 되고, 그다음 시장 친화적인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죠. 그래서 증시 하락 위험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이미 올라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랄까,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투자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승이 이루고 난 뒤에 고점을 12월이나 1월쯤에 찍으면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4월이 더 힘들어 보일 것 같고, 지금은 상승 사이클은 아닌데 조금은 애매한 사이클에 미국만 들어갈 것 같고요. 전 세계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미국으로 다 에너지를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우상향할 거니까 그런 좋은 기업들을 찾는 시그널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정책 자금은 지금 뿌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주식시장은 진짜 말 그대로 소나무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힘들지만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원래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주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상황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위험 상황은 미국의 금리로 통계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4번이 있는 미국 금리 인하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 위험들을 조금 해소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3.5까지. 그래서
크리티컬한 사항, 중동 전점의 핵위험, 부동산에서 완전 쓰러지는 대규모, 어, 그 중국의 큰 부동산 쓰러지는 것도 시장이 감내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런 동일한 사건이 나오지 않는 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신용위험,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냥 중견기업들 중에 일부가 적자 기업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점검 사항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파란색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